2020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공식 암기하고요. 그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들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41번 삼상 2만 kVA인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는 60Hz일 때는 200rpm, 50Hz일 때는 약 167rpm으로 회전한다. 이 동기 발전기의 극수는? 자,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나 동기 전동기는 그 회전 속도와 그 동기 속도가 같죠. 동기 속도는 회전 자개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자개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다고 해서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예. 이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동기기에서는 이 동기 속도와 이 회전자 속도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극수를 물어봤습니다. 예, 극수. 요 P가 극수죠. 그래서 이 극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동기 속도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수는 동기 속도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 문제에서 60Hz일 때 이때 120rpm으로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120 곱하기 주파수 60Hz일 때 200rpm으로 회전을 하면 이때의 극수는 36극이 나옵니다. 그리고 50Hz일 때 167rpm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0 곱하기 50Hz 나누기 회전속도 167 하면 이것도 역시 36극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41번의 답은 36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은 동기속도 공식이겠죠. 예, 그리고 동기기에서는 회전 자개 속도, 즉 회전 자개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전 자개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는 거. 예, 이것도 하나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1번의 답은 2번입니다. 42번 전원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 정류 제어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예,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 전압을 물어본 거죠. 예, 이 직류 전압은 단상 전파 그리고 단상 반파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단상 전파에서의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입력 전압, 즉 교류 전압의 0.9를 곱해서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단상 반파일 경우에 반파일 경우에는 이 0.9의 반, 0.45를 입력 전압, 즉 교류 전압에 곱해줘서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점호각을 줬죠. 예, 점호각을 줬을 때는 직류 평균 전압 단상 전파일 때입니다. 전파일 때는 이 0.9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요. 네, 그래서 이 30도를 여기에 세타에다가 적용시켜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단상 전파 정류 제어에서의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해보면 0.9 곱하기 전원 전압, 즉 입력 전압이 100V란 얘기죠. 얘가 교류란 얘기예요. 0.9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 30도 하면 약 84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0.9 곱하기 2라는 거, 그리고 단상 반파일 때는 0.9의 반인 0.45 교류전압 2라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점호각을 주면 요 뒤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네, 단상 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호각을 주면 요 뒤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제어회로, 정류 제어회로에서 직류 평균전압, 즉 직류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요거 암기하고 가야겠죠.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단자 전압이 110V,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2옴, 전격 속도가 18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뉴턴 메타인가? 네, 단위를 뉴턴 메타로 줬죠. 그래서 직류기에서의 토크를 구하는데 단위를 뉴턴 메타로 줬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네, 만약에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줬을 땐 이때는 토크 공식을 0.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출력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라고 했어요. 네, 문제에서는 뉴턴 메타를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서의 이 출력 P는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회전수는 RPM이 아니고 RPS 초당 회전수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P 출력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라고 했죠. 우선 이 역기전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분권 발전기의 분권 전동기죠. 분권 전동기의 회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준 단자 전압이 여기에 단자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110V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기자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예요. 그리고 여기 전기자 저항은 여기 보이는 전기자 저항.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역기전력은 이 모타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타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타에 걸리는 전압. 자, 그러면 여기가 110V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10V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타와 이 전기자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이 분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곱하면 그때 전압이 되죠. V는 IR. 그죠? 오음의 법칙. 그래서 이 저항값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자 전류 15A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15 곱하기 2가 돼서 30V가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 모타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 이 모타에서 발생되는 역기전력은 이 110V에서 30V를 뺀 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빼면 여기 80V가 역기전력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의 전력을 구할 때는 이 단자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기자 전류의 전기자 저항을 곱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자 전압 빼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 해서 역기전력을 구하고요. 그 역기전력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자 전압 110 마이너스 15 곱하기 2 여기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모타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하면 전동기의 전력이 1200V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속도는 문제에서 준 RPM 단위를 RPS 단위로 변화시키려면 요 RPM 1분당 1800번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1초당 회전수를 구하기 위해선 1분을 초로 나누면 됩니다. 즉, 1800을 60으로 나누면 초당 회전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0 나누기 60 하면 전격 속도는 30 RPS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내용들을 요 토크 구하는 공식에 적용을 시키면 자, 전동기 전력 1200VA라는 걸 구해냈죠. 그리고 나누기 2파이 곱하기 회전수 30 RPS라는 것도 계산해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고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이때 토크는 6.4 뉴턴 메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내용은 직류 분권이나 직권이나 토크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직류기에서 토크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에서 단위를 뉴턴 메타로 줬을 땐 이 공식을 이용하고요. 킬로메타
킬로그램 메타로 줬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여기에서의 그 전동기 전력, 출력이죠. 요 P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모타에 걸리는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모타에 걸리는 전압은 단자 전압에서 여기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줘서 구해낸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 토크에서의 회전수는 RPS라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답은 2번입니다. 44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분산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려면 보조건선의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저항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1, 2, 4번은 분산 기동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거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직류 발전기에 P의 기계적 동력을 주면 전력은 몇 와트로 변환되는가? 단 손실은 없으며 IA는 전기자 도체의 전류, E는 전기자 도체의 기전력, Z는 총 도체수다. 암기하고 가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력은 전기자 도체 전류,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전기자 전류 곱하기 유기기 전력 곱하기 총 도체수로 구해진다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엔 1번입니다. 46번 용량 1kVA 3000대 200V의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대 3200V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몇 kVA인가? 이 문제를 FM으로 풀면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은 높은 전압 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단권 변압기에 관련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하 용량으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 부하 용량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우선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부하 용량이 넘어가서 곱해지고요. 얘가 넘어가서 나눠지면 즉 분수는 넘어갈 때 아래 위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식은 자기 용량 곱하기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자기 용량 여기 1kVA 준 거예요. 이게 자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 곱하기 3200 마이너스 300 3200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분의 높은 전압 하면 용량은 16 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이 문제를 좀 약식으로 풀게 되면 이 변압기의 2차 측이 200V죠. 200V일 때 이 변압기의 용량은 1kVA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대 1은 이 변압기를, 이 단상 변압기를 이 단권 변압기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 2차 측을 3200V로 승합을 했답니다. 이때의 부하 용량. 자, 3200V로 승합했을 때 부하 용량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부하 용량으로 두고 이런 식의 비례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이거 두 개 곱한 값하고 같아야죠. 그래서 3200은 부하 용량 곱하기 200이 됩니다. 그래서 200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런 식이 되죠. 부하 용량은 200분의 3200이다. 그래서 이때 부하 용량은 16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처음에 보여드린 이 방법이 FM입니다. 이걸로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 16kVA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유도 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 전압이 10% 상승할 때 특성 변화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전압을 상승시키면 유도 전동기에서는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이 문제는 유도 전동기에서 전압을 상승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 맞는 현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틀린 것은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4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2번 반발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겠죠.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반발 기동형이라는 거. 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스텝 모터의 장점은 브러쉬가 없고 부품수가 적어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비교적 작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49번의 4번은 브러쉬 등 부품수가 많아 유지 보수 필요성이 크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4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스텝 모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직류 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전압 제어가 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전압 제어법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 1근어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번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은 전압 제어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출력이 20kW, 직류 발전기의 효율이 80%이면 전 손실은 약 몇 kW인가? 자, 이 문제는 발전기의 규약 효율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출력 플러스 손실 뭘까요? 자, 여기가 입력입니다. 입력이고 쭉 가서 여기가 출력이라고 하면 입력이 10이라고 하고 이 중간에 손실을 2라고 하면 출력은 몇일까요? 8이 되겠죠. 즉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플러스 손실은 입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기 규약 효율에선 이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동기 규약 효율은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요. 자, 전동기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 입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 분의 이때 이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 규약 효율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이 두 가지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문제에서는 직류 발전기의 효율을 줬어요. 그래서 발전기 규약 효율 이 공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어본 건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선 이 분모와 이 효율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은 효율 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출력이 넘어가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효율 분의 출력 곱하기 100 마이너스 출력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출력 20kW 줬죠. 그래서 20 곱하기 100 나누기 효율 80% 줬습니다. 그래서 80 마이너스 출력 20 하면 이때 손실은 5k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 발전기의 규약 효율 그리고 전동기의 규약 효율 이거 두 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의 답은 5kW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단락비가 크다가 되겠습니다. 단락비가 커지면 안정도가 좋아지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 속도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집니다. 즉 안정도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런 손실로 작용하는 속도 변동률, 동기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 이런 것들이 작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의 특성은 단락비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3번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구할 수 있죠. 예, 이거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식을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와 단락전류는 반비례관계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단락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할 공식은 요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예,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당권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당권 변압기는 3상, 단상뿐만 아니라 3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도통 온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오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전원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CR 이렇게 그리죠. 다이오드입니다. 그죠? 3단자 다이오드. 요 게이트 부분에 작은 전류를 인가하면 이 SCR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도통시킬 겁니다. 이 상태가 온 상태란 얘기죠. 그리고 오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대쪽으로 이 전류가 멈출 때까지 멈출 수 있는 전압을 인가해 줍니다. 그러면 전류가 한번 멈추게 되면 이 게이트에 다시 작은 전류를 인가하기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 상태를 오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반대의 극성이 되도록 전압을 인가해주면 오프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극성이 반대인 전압 뭐라고 하죠? 첨두 전압, 첨두 전압, 첨두 역전압 혹은 역전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SCR을 차단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자, 이 문제는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에 그려진 이 곡선이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꼭 V처럼 생겼다고 해서 V 곡선이라고도 부르죠. 이 곡선을 보면 이 지점이 역률이 1인 지점인데 이 지점보다 계좌 전류를 적게 흘려주면 그 상태를 부족 여자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점보다 계좌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이때는 과여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 여자가 됐을 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 즉 늦은 전류, 뒤진 전류가 되고요. 이때 과여자 됐을 때의 전류는 진상 전류, 빠른 전류, 앞선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즉 과여자시키면 이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진상 전류가 흐르고요. 보시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즉 진상 전류, 빠른 전류, 앞선 전류가 흐르고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위상 특성 곡선 요거 중요한 곡선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부족 여자 됐을 때는 지상 전류, 늦은 전류, 뒤진 전류 그리고 뒤진 역률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과여자 됐을 때는 진상 전류, 즉 빠른 전류, 앞선 전류. 그리고 앞선 역률이 된다는 거. 요거 요렇게 부족 여자와 과여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구분지어서 암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5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7번. 계좌 건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는 분건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회로. 여기가 뭐 발전기가 되면 이거는 타여자 발전기, 전동기가 되면 타여자 전동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전동기는 이 부분이 전기자 저항이고요. 이 부분이 계좌 저항입니다. 이 계좌 저항, 이 계좌에 전원을 다른 외부에서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가 발전기면 타여자 발전기, 이게 전동기면 타여자 전동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이 계좌 부분에 전원을 다른 곳에서 넣어주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의미하고요. 또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 즉 계자 부분과 전기자 부분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직권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직권 발전기가 되고요. 여기에 전동기가 있으면 직권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자와 계자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여기 저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전기를 연결시키면 분권 발전기, 여기에 전동기를 연결시키면 분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합쳐놓으면 복권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57번 계자권선과 이 계자권선과 전기자, 이 전기자를 병렬로 연결된 직류기는 분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여자, 직권, 분권,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건 복권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전격전압이 6600V인 삼상 동기발전기가 전격 출력 0률 1으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였다. 여자 전류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는 상태로 무브와 운전하는 경우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 줬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은 전격 전압 분의 무브와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브와 운전하는 경우의 단자 전압, 즉 무브와 단자 전압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무브와 단자 전압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와 단자 전압을 V0라고 하고요. V0.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V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전압 변동률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런 식이 되죠. 여기서 이 무브와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100을 넘깁니다. 그러면 100은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전압 변동률은 Vn 분의 V0 마이너스 Vn이 돼요. 그죠? 여기서 Vn도 넘겨볼까요? Vn은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곱해줘야 됩니다. 즉, 이쪽으로 쓰면 전압 변동률에 곱해진 Vn에 곱해주고 나누기 100이 무브와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전격 전압만 넘겨주면 무브와 단자 전압 기준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넘겨주면 빼줬기 때문에 넘어가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브와 단자 전압 V0는 100분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압 변동률 더하기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압 변동률 더하기 전격 전압. 자, 문제에서 전격 전압 줬죠. 전격 전압 6600V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600V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12%라고 했죠. 곱하기 12 나누기 100 플러스 전격 전압 6600V 하면 이때의 무브와 단자 전압은 7392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은 이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요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요거 방법, 요거 지워졌네요.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5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9번 1차 전압이 6600V, 건수비가 30인 단상 변압기로 전등부하에 30A를 공급할 때 입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단, 변압기의 손실을 무시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단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1차가 6600V 그리고 건수비가 30. 건수비가 30이라는 얘기는 1차에 30V를 줬을 때 2차에 1V로 변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건수비예요. 자, 그리고 이때 단상 변압기에 전등부하, 부하면은 요 2차에 연결했다는 얘기죠. 이 전등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가 30A였답니다. 네. 이때 입력, 여기서의 입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입력 어떻게 구하죠?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P는 VI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압은 6600V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1차에 흐르는 전류는 모릅니다. 이 전류를 찾아서 이 입력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전류를 찾으려면 권수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권수비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리고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 1차 전류죠. 그래서 1차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권수비와 1차 전류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1차 전류는요, 권수비 분의 2차 전류가 됩니다. 2차 전류 30A라는 거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30 분의 30 하면 1차 전류는 1A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입력은 P는 VI, 전압에다 전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압 6600 곱하기 전류 1A를 곱해주면 6600W, 문제에서 물어본 건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고 단위에다가 킬로를 넣어주면 6.6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권수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처럼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하나하나씩 따져가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0번. 3선 중 2선의 전원 단자를 서로 바꾸어서 결선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기가 아닌 것은 4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회전 변류기,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이렇게 전동기가 있고 여기다가 세 선을 연결해서 삼상으로 동작을 시키면 이때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면 이 두 선을 바꿔서 결선하던가 아니면 이 두 선 혹은 이 두 선 이렇게 두 선을 바꿔서 결선하면 이때의 회전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는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즉 회전 방향이 바뀐다고 주파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때 60Hz였어요. 이 회전 방향이 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뭐 60Hz가 70Hz가 되거나 뭐 50Hz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60Hz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의 전원 단자를 서로 바꾸어서 결선했을 때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6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이 문제 암기하고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공식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냥 암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답을 찾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나온 답들은 다 암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연습 삼아서 스스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